네, 그럼 투자 전략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험센터 끝부분에 전해주신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회자될 때마다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세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 가덕도 신공항 모멘텀으로 인해서 여러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축 제품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규모 자체가 13조 7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업종들에게 좋은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정도의 착공을 시작해서 2035년에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개항 시점 자체는 아직은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주로 자체를 이제 100% 해상 매립을 해서 건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건설업종들도 눈에 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건축 제품들 좀 살펴보게 되면은 덕진 하우징이라든지 삼보산업 그리고 영화 금속이 눈에 띄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기존의 가덕도 테마가 꿈틀거릴 때 함께 움직였던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윗골이 달면서 다시금 음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눈치 보기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 연속성보다는 단기 하락을 또 겪는 이런 경우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일매일 좀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 이런 패턴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하우징 같은 경우는 공항건설에 보통 필요한 이런 자재 들에 보면은 테크 플레이트 점유율이 좀 높고요. 그리고 조달청 우수 제품을 등록됐기 때문에 좀 관련성이 높은 종목으로 어쨌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갭상승 이후에 음봉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라면은 다시금 조금은 힘을 모았다가 재차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목을 트레이딩 할 때는 연속성을 가질 것이다. 정책적인 이슈가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 좀 더 길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트레이딩으로 그냥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료 관련된 종목들처럼 연속성 가지면서 상한가 내리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험성을 관리하는 게 요즘 시장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로 좀 살펴볼 만한 부분은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실적 발표도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화장품주들, 다시 리오프닝 관련주들 쪽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화장품 지금 실적 발표 아모레퍼시픽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좋지 못한 이런 성과인데도 불구하고 9% 정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 매출액은 이제 9% 정도 조금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매출이 좀 감소세를 겪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 정도 상승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그 과거 이전부터 조금은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인한 반등으로 봐지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주봉상에서 봤을 때 밑골이 달면서 올라오는 매수 힘이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는 아마 5월 하순 정도가 이제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화장품주들은 미리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겪고 있는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종목으로 이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거 남지 않았거든요. 마스크만 해제되면은 정말 일상 정상화가 되는 거라서 기존에 있던 가격대까지 노려볼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LG생활건강 좀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평선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많지만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조금 너무 무겁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화장품 종목들을 찾으신다라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에서는 토니모리 정도로
정리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들 몇몇 꼽아주셨네요. 그리고 오늘 이 철강주들, 특히나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합니다. 이 배경에 뭐 CPTPP 이쪽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원자재와 연동된 흐름, 혹은 또 실적이 배경이 된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던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철광석, 즉, 뭐,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철광석 가격이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덕도 신공항과도 조금은 연관성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 건설을 했을 때 철강 재료 자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 모멘텀을 받고 이런 중소형 종목들과 대형 철강 업체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고려제강과 뭐 대한제강 그리고 세아제강이 움직이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고려제강은 상한가입니다. 어쨌든 장대 양봉으로 지금 이제 단단하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제품보다는 매수세가 철강 쪽으로 좀 더 몰려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CPTP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철강 관련된 이런 내용이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모멘텀으로 철강 쪽은 좀 더 우월하게 상승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도치나호징이나 이런 제품 섹터보다는 철강은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랠리를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덕도 관련된 이런 테마 고르실 때 오늘의 이제 마감이 장대 양봉으로 마감되는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내일이라든지 또 다음 주까지 이어봤을 때도 마음이 많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철광석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지만은 단기로 봤을 때는 이 중국 쪽에서 이제 상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봉쇄액이 나오면서 수요도나 우려에 좀 빠지지 않았나요? 네, 중국 관련된 것들이 아무래도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 순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영이 된 이런 내용이 좀 많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중국 시장이 강했던 이유도 그러한 내용을 좀 포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봉쇄 조치는 천천히 속도를 가지면서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선반영되는 이런 섭리 때문에 이미 내려간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철강 산업의 지속타가 맞는 것은 맞지만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의 모멘텀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군들 알아봤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포인트 어디에 맞추고 계세요? 네, 포인트는 실적에 근거한 차별화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전일 뭐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페이스북 이제 메타라고 사명을 바꾼 기업이 시간에서 20% 정도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재료 뭐 실적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일각에서는 폭력적인 반응이다, 폭력적인 상승이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인데요. 정말 위아래 변동폭이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도 6% 정도 시간에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도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왔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종목들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다 실적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 변수 같은 경우는 공급망 교란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경계심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부담은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주변에 있는 이런 환경 변화는 아직은 뭐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 러시아 교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 심리는 시장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심리를 이겨내면서 지지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도 시간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실적 피크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도 방향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관망을 하시고요. 종목 교체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굳이 공격적으로 바꾸시기보다는 이번 주 지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망세 일단은 좀 더 유지를 해보자 의견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